듀폰 분석 여섯 번째 이야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또 실전에 적용을 시켜볼 건데요.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두 회사의 듀폰 확장팩을 좀 적용해 볼까 합니다. 먼저 GS건설의 2009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자, 2009년 3월에 당기순이익은 1,109억 원이었고 세전이익은 4,848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4,937억 원, 매출은 7조 4,505억 원이었고 자산은 9조 86억 원, 순자산은 3조 1,072억 원이었습니다. 자, 2009년 6월에 당기순이익은 1,978억 원, 세전이익은 3,848억 원, 영업이익은 5,109억 원, 매출은 7조 7,469억 원, 자산은 8조 7,404억 원이었고 자기자본, 순자산은 3조 2,066억 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현대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2009년 3월에 당기순이익은 239억 원이었네요. 세전이익은 2,875억 원, 영업이익은 2,733억 원, 매출은 2조 5,629억 원, 자산은 4조 6,385억 원이었고 자기자본은 2조 3,554억 원이었습니다. 자, 그럼 6월에는 어땠을까요? 당기순이익이 496억 원, 세전이익은 1,947억 원으로 바뀌었고요. 영업이익은 2,111억 원, 매출은 2조 4,075억 원, 자산은 5조 800억 원이었고 자기자본은 2조 3,801억 원이었습니다. 자, 이 자료를 가지고 듀폰 확장팩을 열어볼 겁니다. 주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절대 수치 아닙니다. 변화량입니다. 지금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두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한 종목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나온 수치를 두고 비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 분석을 통해서 호전되고 있는지 그 호전 현상이 뚜렷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ROE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당기순이익 나누기 세전이익, 세전이익 나누기 영업이익,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 매출 나누기 자산, 자산 나누기 자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의 GS건설의 첫 번째 항목을 볼까요? 첫 번째 항목은 당기순이익 나누기 세전이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는 23%였던 것이 6월에는 51.4%가 나와요. 다시 말하자면 3월에는 세금 부담률이 77%였는데 6월에는 48.6%로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 부담률이 더 낮아졌지만 이 정도라면 오히려 정상화에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저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는 쉽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마도 금융경색의 막바지에서 이익 조정의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라고 추정됩니다. 아무튼 세금 부담률이 더 낮아졌지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대산업을 같은 방식으로 하면 8.3%였던 것이 25.48%로 호전되었는데요. 세전이익에서 91.7%나 세금을 떼었다라는 말이 되죠.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분기에도 74.5%로 나아지긴 했지만 역시 세전이익에서 74.5%나 세금을 낸다는 것은 뭔가 아직은 정상화의 길이 멀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금융위기라고 하는 독특한 상황이 이런 모습을 만들었겠지만 굳이 진단을 해보자면 GS건설의 경우 조금 더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고 현대산업은 아직 조금 헤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자 부담률이라고 했어요. 먼저 GS건설은 세전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을 해보면 3월에는 98%였던 것이 75.32%로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현 전체 영업이익 중에서 4분의 1이나 이자로 지불되었단 말이 되는데요. 현대산업은 3월에 105%였던 것이 오히려 92.23%로 악화되고 있지만 아직은 한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105%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수치예요. 일반적으로 세전이익이 영업이익보다 크다는 것은 뭔가 색다른 이벤트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항목으로 가보겠습니다. GS건설의 영업이익률은 3월에 6.6%였던 것이 6월에 가서도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산업의 영업이익률은 3월에 10.6%였던 것이 6월에 와서는 8.8%로 오히려 축소되고 있었어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절대치가 아니고 호전되는지
악화되는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번째 항목에서는 분명하게 GS건설이 훨씬 더 우월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번째 항목으로 가보겠습니다. GS건설의 자산 회전율은 3월에 82.7%였던 것이 6월에 가서는 7조 7,406억 원, 나누기 8조 7,404억 원. 그렇게 되면 88.56%가 되거든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회사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현대산업의 자산 회전율은 3월에 55%였던 것이 6월에 가서는 2조 4,075억 나누기 5조 800억 하면 47.39%가 나옵니다. 역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서 경영자의 마인드를 엿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산 회전율이 하락했다라는 것은 이 회사가 방어에만 치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GS건설은 2009년도 얘기예요. GS건설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판단에 투자와 활동을 막 개시하고 있지만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재무 레버리지인데요. GS건설의 경우에는 3월에는 2.89배에서 6월 들어서는 8조 7,404억 원 나누기 3조 2,066억 원 하면 2.7배수로 소폭 낮아졌습니다만 거의 변화가 없었죠. 현대산업개발을 한번 보면 3월에는 2.1배수, 2.13배수였던 것이 6월에는 5조 800억 나누기 2조 3,801억 원 하면 2.1배수가 됩니다. 역시 소폭 낮아졌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항목에서는 거의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자료를 가지고 두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서는 두 회사 모두 정상화되고 있었지만 GS건설의 정상화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항목에서는 이자 부담률과 마지막 항목인 재무 레버리지를 함께 보셔야 돼요. 반드시. 자, GS건설이 이자 부담률이 높아지긴 했는데 레버리지 비율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죠. 이자 부담률이 늘어나긴 했지만 차입을 많이 해서 높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전 이익이 확 줄어든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악화된 원인을 찾기 전에는 판단을 유보하는 게 맞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은 영업이익률인데요. 현대산업개발이 다소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GS건설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죠. 네 번째 항목은 자산회전율인데요. 분명하게 GS건설이 호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시장의 바닥이 거의 다가왔다고 믿었는지 회사가 보다 활동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듀폰 분석을 어떻게 써먹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호전되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변화량에서 GS건설이 현대산업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흐름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봐야 되겠죠? 실제로 그리 되었는지 2009년도 당시의 차트를 찾아봤습니다. 주가 역시 그런 흐름을 반영해서 GS건설의 모습이 점점 나아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